머신 살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우선은 첫 번째로 중고 머신을 고르러 가셨을 때 머신이 아예 꺼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이 켜져 있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머신이 꺼져 있는 경우보다는 웬만하면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려놓는 게, 머신이 아무래도 켜져서 작동되어 있는 상태가 제일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꺼져 있는데 너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아요. 그럴 때는 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쪽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비자분께서 중고를 구매해 오신 제품이, 그렇게 만약에 머신이 꺼져 있는 상태면 제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압력 게이지예요. 압력 게이지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00에 똑같이 표시되어 있죠. 네. 밑에 있는 게이지 정수로 3, 6, 9, 12 이렇게 나눠진 쪽이 추출 압력 게이지거든요. 그래서 얘랑 그리고 0.5, 1, 1.5 이거를 지금처럼 겨울이 막 끝났거나 겨울철에 구매를 하러 가셨을 때 좀 많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경우가, 얘가 돌아가 버려요. 공파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물을 안 뺀 상태로 던져 놓으면 영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부에 남아있는 물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게이지가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그 머신은 우선은 구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보관 자체가 잘못이 됐기 때문에 그런 머신들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정도 돌아가 있으면 좀 그런 걸 고려해야 될까요? 게이지가 지금 얘도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거의 1.5에 가깝게. 이런 경우는 괜찮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동파가 한번 일어나면 9바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의 18바나 아니면 아예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추출 압력 게이지가 돌아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꺼져 있던 머신이든 켜져 있는 머신이든 가기 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명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 주민등록번호죠. 머신을 구매하고 나서 딜러랑 연락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수입원에다가 AS를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입원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을 구매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명판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각 회사마다 위치는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1년 번호와 얘가 주민등록번호고요. 그리고 제조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 6월로 잡혀 있고요. 1년 번호는 여기 적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산된 게 17년 6월이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로 잡고요. 소비자한테 엔드 유저까지 가는데, 물론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는데 통상 6개월로 잡으시면 18년부터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년 번호를 가지고 이게 어디 회사에서 혹시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수입원이 어딘지 아시나요? 기존 유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 라마르즈코 코리아다 라고 하면은 라마르즈코 코리아에 전화해서 1년 번호를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1년 번호의 제품이 판매가 된 게 맞느냐, 그럼 그쪽에서 맞다 아니다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머신은 다른 자동차나 그리고 핸드폰 같이 어디서 사든 삼성이나 애플에 가서, 현대나 기아에 가서 AS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머신을 판매한 딜러한테 AS를 받는 구조잖아요. 딜러가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AS를 받을 길이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입원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딜러가 연락이 안 돼도 수입원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머신이든 죽어있는 머신이든 머신 위에 뚜껑은 보통 대부분 다 드라이버나 뭐 기타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장비가 없이 열 수 있는 모델들이 꽤 많아요. 본넷들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처럼 머신에서는 위에 뚜껑을 열어서 물이 새지 말아야 할 부위에서 물이 샜다는 흔적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소모품들이 갈아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흰색의 스케일 가루가 피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물이 누수가 일어났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스케일이 뭔가가 피어 있죠, 밑에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같이. 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 얘가 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정비가 아직은 안 돼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누수가 생각보다 작은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되게 크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일러 크랙이 가면은 전혀 엉뚱한 이런 쪽에서도 누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스케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스케일이 있으면은 누수가 일어난 겁니다. 네. 일어났기 때문에 진행형일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아니면은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을 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옆에의 모습과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여기의 모습을 보시면은 조금 상이하게 다르죠. 얘를 뽑아 드릴게요. 얘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품도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여기 지금 이쪽. 네, 여기에 초록색 부위와 네. 그리고 지금
여기랑 그렇죠. 물론 이게 이물질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테스트를 여기서 현장에서 했었을 때 아예 인식이 되지 않더라고요. 작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을 했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가격적으로는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절충을 해야 돼요? 가격적으로는 보통 수입원에 연락하든지 같이 간 엔지니어가 있으면 제일 편한 게 바로바로 얘기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니까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부품비와 공인비 정도를 제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만약에 오버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방금 이거를 보시면 되실 거고요. 누수가 일어났는지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오버홀 했으면 정말 했다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올려주시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몇몇 분이 오버홀을 하지 않고 오버홀을 했다 하시면서 겉에만 정말 깨끗하게 닦아놓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을 웬만하면 켜놓은 상태에서 테스팅을 하셔라. 아무리 위에가 깨끗하고 뭐 누수 같은 흔적은 다 없어 보일지언정 이것은 솔직히 솔로 긁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머신이 켜져 있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얘는 저희가 오버홀을 한 기계고요. 엔지니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지만 바리스타 분들이 체크하셨을 때 좀 편한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 제일 첫 번째가 물량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복사가 되는 기계라면은 복사를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복사가 되지 않는 기계면은 똑같은 물량을 세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 세팅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제가 2번 버튼을 세팅을 할게요. 2번 버튼을 세팅을 하면 지금 물이 나오고요. 샤워 스크린 현재 빼놓은 상태입니다. 세팅을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4초에서 5초 정도는 최소 가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세팅이 끝나면은 얘는 복사가 지금 됐거든요. 이 버튼과 이 버튼을 거의 동시에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의 물줄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의 물줄기가 확연하게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내부에 있는 지글러라고 그러는 것이 스케일이 쌓여서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지글러 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초당 떨어지는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초당 유출량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글러가 막혀서 한쪽은 4초이면 끝나는데 한쪽은 같은 양을 뽑았는데 16초가 걸렸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글러를 스케일이 막힌 거를 한쪽에 넣어놨어요. 저희가 편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글러는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얘는 여기 있는 모델들의 지글러고요. 0.6mm 짜리고 가운데 보시면 한쪽은 루비 색깔의 모양만 그대로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지금 흰색의 스케일이 약간 쌓여있는 걸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흰색의 스케일이 쌓여있으면 방금 2번 그룹 헤드처럼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흰색이어서 스케일이 꼈는데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 은색에서 끝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었다 닫아줬다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밑에 그룹 헤드 쪽에 이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크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은 컵을 갖다 두시고요. 계량컵이면 제일 좋고요. 계량컵 2개를 양쪽에 놓고 똑같은 버튼을 5번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항상 거의 일정한 양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 처음에 세팅한 거는 20mm인데 그 다음에 나올 때 똑같은 버튼 누르는데 40mm 나왔다가 그 다음에 30mm 나왔다가 이렇게 편차를 너무 심하게 주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플로우미터라는 이 제품이 오래됐거나 둔화가 돼서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절충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룹 헤드로 물이 한 방울씩 똑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휴지를 한번 갖다 대서 다 지우시고요.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몇 번 갖다 대시면 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문을 열었다 닫아줬다 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헤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딱 소리가 나면서 물길이 열려요. 그리고 원하는 양만큼 나오면 물길을 닫아줘야 되는데 얘를 제대로 못 닫아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기계는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연식이 그래도 5년 이상 된 기계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물이 계속 한 방울씩 떨어지면 솔레노이드 밸브 쪽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감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틀어만 보시고 끝나시는데 그게 아니고 스팀을 테스트하고 싶으실 때는 피처에다가 물을 담아 두시고요. 스팀을 꼭 해봐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지, 저항이 어느 정도 걸린 상태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안쪽에서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땐 스팀 오링 키트라든지 아니면 스팀 뭉치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그리고 스팀을 이 사람이 관리를 어느 정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실 때 공중에서 틀어주세요. 네, 틀어주시고 너무 가까이 되면 뜨거워요. 근데 어느 정도의 거리는 사람이 손으로 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때 지금 얘는 내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손을 갖다 대시고 세기가 일정한지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한쪽이 만약에 막혀있다, 관리를
가는 소리 하셨구나. 그렇다고 이 기계가 못 쓸 기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 위에 뚜껑을 열었을 때 지금 혹시 여기 이 아이 보이시나요? 얘가 버큐um 밸브라고 그래서 진공 밸브예요. 여기가 스팀 보일러인데 스팀 보일러 내부에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공기를 빼주고 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딱 핀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스팀이 이렇게 새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아예 정비를 안 한 기계라고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 사항 중에 하나인데 너무 스팀이 계속 나오면은 그 기본조차 교체하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판매를 하시는 분이 난 이거 오버홀 다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스팀이 새어나오면 오버홀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버홀이라는 개념과 디스케일의 개념은 되게 많이 다른데 똑같은 문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많이 되는데 디스케일은 말 그대로 스케일 제거만 했다는 소리고요. 오버홀 같은 경우는 스케일 제거 플러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을 오버홀이라고 통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케일만 했으니까 오버홀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버홀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해놨다. 파워스크린이나 가스켓은 요즘에는 바리스타 분들도 워낙 잘 교체가 가능하시고 머신이 많이 썼다, 많이 쓰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새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터 필터와 그룹 패드에 체결되는 형태를 우리가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얘가 꽉 잠갔을 때 90도보다 살짝 못 가거나 90도 정도 가는 게 아니라 얘가 120도, 130도 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연식이 오래된 기계일수록 대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아무래도 위쪽은 가스켓, 고무나 실리콘이 위에 있는 이 부분과 맞닿아서 손상이 일어나진 않지만은 그룹 패드 밑에 부분과 포터 필터 날개 밑에 부분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쓰면은 얘가 좀 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가스켓을 물론 위에서 더 두께를 늘릴 수 있는 모델들도 있고 종이 가스켓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잡아낼 수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 사용감이 많구나 정도로는 인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너무 심할 경우에는 포터 필터를 새 걸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가격을 또 절충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머신을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청소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수 필터 교체를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같은 기간에 쓰더라도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가실 수 있으시고.